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또 국민들의 염장을 질렀습니다. 오늘 국회를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한테 침을 뱉는 걸까요? 아니면 민주당을 비판한 걸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 그 배경을 알고 있는 알만한 사람들은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발언에 대한 기사는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지금 SNS와 인터넷 댓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다 문재인 자네 탓이네. 그런데 지금 낱말 하나 이런 발언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난다는 반응들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2019년 올해가 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화가 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청와대가 뭘 잘못했다는 말을 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남 탓을 합니다. 유체 이탈 화법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한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국회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가 안 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 법안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맞습니까? 예산 부수 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원래 국회의 관례는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꼼수를 썼습니다. 갑자기 이 상정 안건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을 통과하기도 전에 예산안부터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문제입니다. 자,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안, 2대 악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이들은 그 다음에도 예산 부수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선거법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이 공수처법안이었습니다. 예산안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예산 부수법안은 뒤로 밀렸습니다. 이래놓고 민주당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당신들은 이 중요한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 꼼수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을 먼저 통과시켰느냐고. 그런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정 안건을 순서를 정하는 것은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선거법 개정안, 자, 좌파 독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 말도 안 되는 걸레처럼 돼버린 이런 야합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예산안 부수법안은 먼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처리한 게 공수처법안입니다. 방금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만행을 자행하고도 이들은 반성할 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히 수석보좌관 회의,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또 국회 탓을 합니다. 이 국회 탓은 민주당이어야 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속으로 찔리는 거 없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 대상 확대 예산은 통과됐지만 입법이 안 돼 제때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했는데도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경제 3단체 장들이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문에 지금 기업이 활기가 떨어지고 지금 민간 경제가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남 탓입니다. 한국당 탓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무능해서
무지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가 방황하고 있는데 올해 대한민국 경제 실질 성장률은 2%에 못 미칠 겁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한 데 대해서 청와대의 반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남 탓, 국회 탓, 그것도 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대통령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왜 뽑았나요? 마지막 날까지 정말 열받게 하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 연설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또 말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집권 여당이 한 게 뭡니까? 민생 법안보다도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이 두 악법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래놓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회의에서 열을 올립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은 말합니다.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에 지명한 사람들을 봅시다.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공정에 부합하는 사람들입니까?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감옥 갈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 앞에 국민들은 치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도 조국 전 장관 때문에 돌아선 이가 많습니다. 문바 탈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회의 불공정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이러니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을 받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또 말합니다. 국민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고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은 나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고생했으니까 미안하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하려면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평입니다.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내며 희망의 싹을 틔운 보람 있는 한 해였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지금 일가족 동반 자살이 얼마나 많았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까? 자영업자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만 가고 있고 지금 이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중소기업 다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 눈에는 희망의 싹을 틔운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합니다. 내년은 더 처참할지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 단단히 각오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권 2년여 남았습니다. 각자 도생하셔야 됩니다. 알아서 도생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한 해가 또 올 겁니다. 그런데도 또 민주당을 찍을 겁니까? 국민들의 선거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사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조선일보의 이 문재인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 기사는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랐습니다. 좋아요가 583명, 환호가 무려 6,640명입니다. 댓글 좀 달려있는데 4,0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순서대로 지금 달려있는데 너 때문이야. 지가 똥 사질러 놓고 너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문재양. 애초에 문재인 한 마리가 정의다 죽여놨어. 그럼 그 다음은 욕설입니다. 원인은 자네 때문임. 완전 유체이탈 화법의 달인이네.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구타 유발자. 자, 이런 SNS와 인터넷의 국민 반응이 들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날까지 국민들 염장을 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